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9월 11일 수요일 아침 9시 40분입니다. 미국과 유럽 증시는 분위기 안 좋았습니다. 유럽 증시는 0.8에서 1% 정도 하락 마감했고, 미국 증시는 양대 지수는 상승 마감했지만 분위기는 안 좋았습니다. 양대 지수, S&P와 나스닥, 양대 지수는 IT 빅테크가 올라가면서 분위기는 좋았는데 얘는 상승 마감했는데 그래도 전반적인 분위기는 안 좋았다라고요. 어젯밤에 왜 분위기가 안 좋았냐? 일단 유가가 폭락했습니다. 국제유가 폭락. 국제유가가 폭락한 것은 중국의 수요 둔화 우려, 그러니까 중국의 수요 둔화 우려, 중국이 안 나간다. 이런 이야기는 뭐죠? 결과적으로 어떤 세계적인 혹은 미국의 경기 둔화, 경기 침체 우려, 이런 요즘의 미국의 경제 상황, 세계의 경제 상황에 대한 우려가 있는 상황인데, 의심이 있는 상황인데, 그런 우려와 의심을 증폭시켰겠죠. 그런 점으로 인해서 유가가 폭락했던 점이 주식시장에 악영향을 미쳤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제 저녁 영상에서 마침 설명을 다 드리긴 했는데, 너무 유가가 많이 한 번에 폭락을 해버리면 국제 유가나 주식시장이나 같은 위험자산 카테고리로 묶여있는 자산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한 놈이 폭락하면 다른 놈도 폭락할 수 있다 이겁니다. 국제 유가가 찔끔찔끔 떨어지면 기업들 입장에서 이익이 높아질 수 있으니까,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면 기업들 입장에서 이익이 높아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긍정적인 요인일 수 있는데, 국제 유가가 앞으로 경제가 안 좋아진다라는 논리를 가지고 폭락을 해버리면 같은 카테고리로 묶여있는 주식시장은 안 좋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일단 국제유가가 폭락한 것이 어젯밤 주식시장에 악영향을 좀 미쳤을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재료들을 갖다 붙이자면 1번이 좀 약간 주요하긴 했던 것 같습니다. 국제유가 폭락했던 거. 그리고 그 외에 여러 가지 갖다 붙이자면 예를 들면 미국 대선 토론에 관련된 불확실성 잠시 후에 열리죠. 또 그리고 오늘 밤에 발표되는 물가지표에 관련된 불확실성, 이런 것도 좀 영향을 미쳤을 수 있고, 또 그리고 어떤 기술적인 이유 생각할 수 있죠. 지금 주식시장에 단기바닥 나왔다라고 이야기했냐고요. 단기바닥 아직 확인이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단기바닥 안 나왔고 매도세가 강한 상황이니까 그냥 계속 빠지는 거죠. 그죠? 특별한 이유 갖다 붙일 것도 없습니다. 하여튼 주식시장에 직접적인 악재가 있어서 자빠졌다라기보다는 기존의 어떤 추세의 영향, 또 그리고 국제유가 폭락으로 인한 어떤 경기 침체, 경기 둔화, 우려, 점화, 이런 것들이 좀 주식시장에 악영향을 미쳤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어제 미국 IT 빅테크는 올랐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한국 증시인데요. 한국 증시는 일단 국제유가하고 조금 더 밀접하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을 거거든요. 국제유가 폭락한 거 한국 증시에도 지금 상황에서는 별로 좋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 국제유가가 폭락한 이유가 중국 수요 둔화 그런 이야기 나왔다면은, 중국이 안 좋다 그러면 한국도 부담스러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제 미국 양대 지수는 올랐지만 한국 증시는 좀 장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일단 상승 출발은 할 수 있습니다. 한국 증시도. 그런데 상승 출발한 이후에가 좀 문제입니다. 어제 한국 증시는 나름 좀 중요한 자리였다고요. 이평선들이 쭉쭉쭉쭉 모여 있는 자리인데, 여기서 말씀드렸다시피 매수세를 확인했었어야 되는데 매수세를 확인 못하고 그대로 이게 매도세로 나와버렸잖아요. 이미 아래쪽으로 약간 방향이 좀 정해지긴 했거든요. 근데 이거를 확 뒤집을 만한 이슈가 어젯밤에 나온 건 아니잖아요. 어젯밤에 나온 소식이라고는 안 좋은 소식들만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미국 증시가 상승 마감해서 조금 상승 출발할 수는 있으나 그 뒤에는 다시 아마 가던 길을 갈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좀 주의를 하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젯밤에 상승한 건 미국 IT 빅테크지, 한국 증시가 그게 한국 증시의 상승을 장담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어젯밤 특별한 일은 없었습니다. 여기 대부분 이제 이런 거에 사람들이 이런 거에 관심을 좀 기울였을 뿐이지 특별한 엄청난 이슈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펙이 촉발한 수요 공포에 폭락했다. 국제유가가 4.3% 폭락했다 이겁니다. 하여튼 여기 배경에는 중국의 수요 둔화 이런 것들이 좀 밑바탕에 깔려있다 이겁니다. JP모건은 이 약간 시장 참가자들이 안 그래도 경제에 관련해서 주목을 하고 있는데 스태그플레이션이 나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거듭 강조하면서 이런 발언들을 이어갔고요. 특별히 다른 거는 없고, 그죠? 여기 있는 내용들 좀 몇 가지만 보자면은 요런 내용입니다. 브렌트유 배럴당 $70 하향 돌파. 그죠? 21년 12월 이후 처음이다. 국제유가가 심각하게 좀 빠지고 있다. 그래서 빅테크 바이 더 딥 막 지금 주식 사는 거를 좀 경계해라. 요런 뉴스들이 좀 나오고 있고, 하여튼 특별한 다른 소식들은 없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뉴스 제목이 써 있는데, 유가 폭락에도 기술주가 방어라고 써 있습니다. 유가 폭락에도 기술주가 방어. 이게 무슨 이야기냐?
유가가 폭락하면 주식시장이 안 좋다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죠? 저의 설명과 일치합니다. 유가가 폭락했음에도 불구하고 IT 빅테크가 올라가면서 S&P와 나스닥은 올랐다. 그리고 혼조 마감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앞으로 뭐 2달간 더 주식이 빠질 수 있다 이런 걱정을 하는 그런 기관들도 나타나고 있는데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어젯밤 시장을 움직인 건 이거였다고요. 유가 폭락의 침체 공포 확산이라 국채가가 올랐다 이겁니다. 국채가가 올랐다라는 거는 금리가 떨어졌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뭐다? 어젯밤 금리가 떨어졌던 거는 국제 유가가 폭락했던 거에 영향으로 금리가 떨어진 겁니다. 이렇게 일단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뭐 그렇다라고 해서 뭐 달러가 어떻게 막 엄청나게 움직이지는 않았습니다. 달러는 그냥 혼조한 그런 모습. 달러는 요즘에 살짝 좀 강한 흐름을 좀 보이고 있거든요. 일단 단기 바닥은 만들어 놓은 것 같고 그 상황에서 일단 살짝 강세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약간 안전자산 선호 이런 게 나타나려고 하는 건지 어떤 뭐 약한 안전자산 선호 그런 것 때문인지 주식시장이 약해서 그런 건지 어쨌든 요즘에 달러가 찔끔찔끔 강합니다. 어제는 뭐 중국의 수요도나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지 상대적으로 달러가 더 강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지금 상황에서 달러가 강한 것은 원자재에 더욱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죠. 그죠? 달러가 강한 거는 한국 증시에도 지금 악영향 미칠 수 있을 겁니다. 하여튼 계속해서 떨어지는 계속해서 떨어지는 금리. 하지만 달러는 좀 어느 정도 강세를 보이고 있고 이런 좀 독특한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뭐 어떤 거 하나 지금 주식시장에 별로 우호적인 내용은 일단 잘 없습니다. 전반적인 내용들 좀 다 봤고요. 연준에서는 지금 대형은행의 건전성 규제 강화를 완화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세상이 좀 어렵다 보니까 뭐 이런 걸 한다라고 참고적으로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나머지 뭐 특별한 거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젯밤에 혼조 마감을 했다. JP모건 같은 경우는 어젯밤에 좀 5% 가까이 급락을 했는데 JP모건이 급락한 건 뭐 실적이 뭐 안 좋다, 앞으로 뭐 실적 전망이 안 좋다 그런 내용이 있었던 거고요. 국제유가 폭락했죠. 그러니까 에너지 섹터에 빨간불 들어와 있고 어쨌든 시장 분위기가 뭐 그렇게 썩 좋았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국제유가 폭락한 날 주식시장이 좋기가 좀 어렵긴 하거든요. 국제유가가 뭐 폭락하고 이렇게 좀 약간 이거 지금은 실물 경기가 안 좋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는데 뭐 실물이 안 좋다 그러면은 예전에 그죠 코로나 때 막 세계 경제가 막 침체된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IT 빅테크가 좀 올랐었죠. IT 빅테크가 어젯밤에 좀 반등을 하면서 좀 상승을 하면서 양대 지수는 상승 마감했다 이겁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는 안 좋았다 그죠.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술적인 이야기 조금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젯밤 이제 S&P하고 나스닥이 드디어 5일선에 올라탔습니다. 단기 바닥의 가능성이 약간은 보이고 있습니다. 약간은 보이는데 근데 제 생각에 한 번의 테스트는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건 나스닥이거든요. 나스닥이 5일선이 올라타긴 올라탔어요. 긍정적인 신호이긴 한데 5일선이 일단 떨어지는 각도라든가 속도가 굉장히 가파릅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는 일단 오늘 밤에 잘 버텨야 됩니다. 오늘 밤에 잘 버티면 다행인데 오늘 밤에 못 버티면은 재차 하락이 강하게 쏟아질 수 있습니다. 그런 점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분봉상에서 이렇게 좀 잠깐 보시자면 이제 선을 많이 꺼놔 가지고 좀 약간 혼란스러우실 수 있는데 앞에 딱 요 부분만 딱 요 부분만 보시면 됩니다. 나스닥 30분봉이에요. 여기 진하게 내려오는 이 주황색 선이 이게 이제 일봉에서 5일선에 해당하는 그런 선입니다. 굉장히 급격하게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어젯밤에 처음으로 이 자리를 돌파 안착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선 위에서 움직이고 있죠. 지금 그죠? 주황색 선 여기 있고 주황색 선 위에서 움직이고 있잖아요. 이 통상적으로 이런 움직임은 이제 어떤 강력한 매도세 이런 게 좀 등장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말씀드렸다시피 그죠? 이 5일선이잖아요. 지금까지 5일선을 지난번 한번 붕괴를 시켜놓고 쭉 빠지고 있었다고요. 쭉 빠지고 있다가 처음으로 지금 안착한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런 매도세 같은 게 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 매도세가 오늘 밤에 좀 나올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얼마나 강하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제 쌍바닥이냐 뭐 어떤 이 부분에 단기 바닥이 나오느냐 안 나오냐가 이 부분이 좀 결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저항이잖아요. 중요한 저항을 처음으로 넘어섰다. 그렇다면 그만큼 어떤 매도세가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강력한 매도세들이 나올 수 있는데 이번에 이 매도세들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얼마나 잘 버텨주느냐, 여기서 저점이 얼마나 높아지느냐, 혹은 저점이 낮아지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앞으로의 흐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올라가는 건 뭐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어떤 반응이 나오느냐는 우리가 불확실성입니다. 여기서부터 얼마나 빠지느냐를 보고서 우리가 눌림시 매수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다시 또 도망가야 되고 계속해서 주식이 더 빠질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S&P도 마찬가지입니다. S&P도 쭉쭉쭉 빠지고 있는데 5일선 위에 처음으로 안착했죠. 분봉상으로 보면 비슷비슷한 뭐 그런 그림입니다. 분봉상 30분 봉인데 얘도 이 5일선에 해당하는 자리를 지난주 화요일 날 붕괴시켜 놓고선 오늘 다시 이제 일주일 만에 안착을 했는데, 첫 안착이기 때문에 강한 매도세가 등장할 수 있다고요. 이번에 이 매도세를 얼마나 잘 받아내느냐가 바닥 따지기의 핵심입니다. 적당히 잘 받아준다 그러면 눌림시 매수를 할 수도 있지만, 그냥 여기서 이제 흘러내린다 그럼 이제 또 하락의 연장돼 버릴 수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거는 미국 증시에 해당하는 이야기인 거고요. 한국 증시는 다를 수 있다는 거요. 좀 생각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러셀 지수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힘이 없습니다. 러셀 지수 이런 거 하고, 그러니까 국제유가 폭락과 관련해서, 경제와 관련해서 실물 경제 이런 거 관련해서 러셀 지수의 움직임이 조금 더 코스피에 영향을 좀 더 많이 미칠 수가 있습니다. 코스피는 러셀 지수 쪽에 조금 더 가깝게 움직이는 경향이 좀 있긴 있거든요. 아무래도 나스닥, 빅테크 이런 거보다는요. 그래서 이런 점들을 보시면은 얘는 아직도 그냥 약하단 말입니다. 얘는 아직도 5일선 안착도 못했고 계속해서 그냥 스무스하게 빠지는 그림이라, 하여튼 오늘 한국 증시는 좀 주의해야 될 수 있다, 뭐 요거고요. 미국 경제가 중국 경제가 둔화된다, 그래서 국제유가가 폭락했다, 그러니까 금리는 떨어진다, 그래서 계속해서 채권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채권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뭐다? 채권으로 돈 쏠림이 심화된다, 주식시장에서 돈이 빠질 수 있다, 이런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요즘에 달러는 왜 찔끔찔끔 강한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달러가 강합니다. 유로화가 약해서 상대적으로 강한 건지, 유로존이 경제가 안 좋다라는 인식 때문에 유로화가 약해서 달러가 강한 건지 아마 그런 것 같긴 한데요. 하여튼 달러가 강한 점이 원자재에는 따따블로 악재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국제유가인데요. 국제유가가 계속해서 빠지고 있죠. 하지만 지금 당장 이게 국제유가가 대폭락으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어떤 전저점, 어떤 박스권, 장기적인 박스권의 하단, 이런 자리가 아직까지 붕괴된 건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 괜찮다 싶습니다. 어쨌든 이 국제유가 이렇게 지금 이평선들이 이렇게 쫙 모여있고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수렴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아래쪽으로 지금 방향성을 확 틀어버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추세적으로 국제유가가 꺾일 위험이 있는 거고, 이거는 여기서 잘못 꺾이면 아래쪽으로 목표치가 확 급락폭락이 쏟아질 수 있기 때문에 좀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긴 있겠죠. 그래서 이런 점들을 좀 주의하자라고 어제 저녁 영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코스피, 코스닥은 나스닥, S&P에 가까운 게 아니고 러셀 지수나 국제유가의 움직임과 좀 더 비슷할 수 있습니다. 어제 참고로 분봉 같은 걸 좀 잠깐 보시자면요. 국제유가 분봉인데요. 한국 증시는 참고로 이 모양을 어제 따라간 겁니다. 어젯밤 이 모양을요. 미국 증시는 S&P, 나스닥은 이렇게 여기서 수렴을 해놨었는데, 수렴을 하고 나서 어젯밤 위쪽으로 도전을 해서 5일선 위에 한번 올라탄 거고요. 한국 증시는 이미 어제 여기서 한번 빠진 겁니다. 여기서 이제 약간 코스피나 한국 증시의 성격이 좀 드러나는 것일 수 있죠, 그죠? 아무튼 한국 증시는 약간 이거하고 좀 비슷하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국제유가 분봉 좀 전에 국제유가 분봉 보신 거예요. 또 그리고 어쨌든 경제 상황에 대한 둔화, 우려 이런 게 있다 보니까 금값만 찔끔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눈에 띄죠. 하여튼 그래서 그 미국 증시 아직 단기 바닥이 나오지는 않았는데 나오려고 한다. 오늘 밤이 중요하다, 이겁니다. 그리고 한국 증시는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오늘 미국 증시 상승으로 인해서 조금 상승 출발할 수 있을진 모르겠는데, 근데 일단 그렇다라고 해도 이 자산의 성격이 약간 좀 러셀 지수나 국제유가와 조금 더 가까운 경향이 있어가지고요. 좀 하여튼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건 코스피 분봉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전에 보셨던 국제유가 분봉하고 5분봉으로 보는 게 좀 더 맞겠죠? 어제 보시다시피 이렇게 이격도는 모아놨다고요. 어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모아놨어요. 힘은 쫙쫙쫙 모아놨는데 여기서 이거를 위쪽으로 미국 증시처럼 치고 올라가겠다라는 그런 의미 있는 힘을 보여주지는 하나도 못했다고요.
근데 어젯밤 국제유가는 여기서 아래쪽으로 오히려 가버렸거든요. 좀 하여튼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솔직히 근데 한국 증시는 이제 오늘하고 내일이 이제 사실 이제 만기일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상황이라 지금 옵션이 좀 비싸긴 합니다. 지금 변동성 지수가 막 22, 23 가까이 되거든요. 23, 24에 가깝네요. 그죠? 변동성이 워낙 큰데 변동성이 크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옵션이 비싸다는 이야기고 지금 만기일에 가까워지고 있는데 이제 내일이 만기일인데요. 이 만기일에 가까워질수록 이 좀 옵션이 너무 비싸면은 그죠? 이 부담이 좀 될 수가 있습니다. 만기일은 외과 옵션들은 전부 0이 되는 그런 날인데 0이 돼야 되는 그런 날인데 지금 옵션들이 다 비싸가지고 옵션이 너무 비싸면은 생각보다 좀 시장의 움직임이 좀 둔화가 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만기 이런 거가 워낙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막 대폭락도 하고 이랬는데 마음껏 움직였는데 지금은 만기일에 가까워져 가지고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약간 일단 폭락 이런 건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요. 어쨌든 일단 한국 증시는 오늘 좀 좋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을 일단 밑바탕에 깔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변동성의 측면에서는 만기일이 바싹 붙어 있어가지고 변동성이 막 지나치게 크게 확대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보통 만기일 특징이 그거거든요. 오르면은 장중에 많이 오르면 다시 되돌려서 윗골이 길게 생기고 장중에 폭락하면 다시 반등하면서 아랫골이 길게 달리는 게 보통 만기일의 특징이거든요. 수요일, 목요일 이 정도면 만기일이라고 사실상 볼 수 있는데 이때 이런 특징들이 좀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코스피 장중에 많이 빠지더라도 아랫골이, 많이 오르더라도 윗골이, 꼬리가 좀 길어지는 때가 나타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일단 좀 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오늘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